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커밋했던 상태를 받아다가 이 작업을 하는데 좀 힘드셨던 분은 아직 이 흐름이 이해가 덜 된 거예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너무 쉬운 기능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modify라고 하는 기능과 delete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로그인 검증 해줘야겠죠? 얘네들은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만약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못 쓰게끔 막아줘야 돼요. 그건 제가 이걸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둘 다 필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명령어 확인하고 뭐 존재하지 않고 수정을 하려고 해요. 권한 체크는 수정이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겠죠? 실제로 수정할 걸 입력받기 전에. 만약에 권한이 없는 애가 수정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이걸 입력받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보다는 위로 가야 된다. 근데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권한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거 밑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한 체크라는 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게시물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의 값과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했어야 돼요. 그쵸? 내가 현재 1번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 1번 회원이 쓴 글이다.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을 거잖아요. 그때는 권한이 있는 거. 근데 내가 2번 회원으로 들어왔다. 얘가 2다. 근데 이 게시물 지금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시물은 1번 회원이 썼다. 그럼 얘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열어줄 거고요. 현재 게시물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어요? 이 코드상에서? 파운드 아티클이 알고 있겠죠? 얘가 아티클 객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 이 변수랑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그럼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은 누가 알아요?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드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거 얘를 물려받았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로그인드 멤버 얘가 갖고 있는 회원의 아이디.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일치한다 그러면 권한이 있는 경우니까 우리가 진짜로 수행해야 될 로직 이런 거 전에 걸러주는 단계에서는 항상 부정의 의미를 걸러주고 있었으니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체크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보여주고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메서드가 종료돼야 되겠죠. 그래야 명령어 받으러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return 달아주면 끝. modify에서 권한 체크는 끝났어요. 쉽죠? 그리고 이거를 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delete에도 그대로 갖다 넣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랑 실제로 삭제하는 거 사이에 삭제에서도 권한 체크 끝.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주자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지금 내가 바꾸려고 하는 수정하려고 하는 글에 대한 아이디 번호는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에서 잘라낸 아이디도 알고요. 얘가 갖고 있는 아이디도 알아요. 둘 다 알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삭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인데 아티클 모디파이를 하려고 한다. 이번 글 같은 거 하려고 한다. 로그인부터 해라. 로그인을 해주고 지금 현재 2번, 3번, 2번 회원이 쓴 글로 제가 아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1번 회원이 쓴 글은 없어요. 근데 저는 1번 회원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티클 modify
뭐 없는 글 했다.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가 먼저 나오는 거고. modify 있는 글 했다. 권한 없다. 아티클 딜리트 권한 없다. 잘 걸러주고 있죠? 그러면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권한이 있는 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스트 2. 자, 아티클 modify 제가 2번, 3번, 2번이라 했으니까 3번 글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수정할 제목 입력 받죠? 수정하고 수정한 거 잘 적용됐고 여기서도 2번 글한테는 권한이 없는 상태예요. 삭제하려고 하면 권한 없다. 근데 권한 있는 글은 삭제가 잘 된다. 실제로 까보면 없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권한 체크까지 진행했고 아까 전에 리스트랑 디테일에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그냥 번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번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번 해오는지도 사용자는 모르는데 번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쓴 글인지 사용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많은 회원들을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다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서 사용자 이름을 가져오는 작업도 좀 할 거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런 거 해볼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앱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이 요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거 판단하고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으면 나가 하라 그랬죠. 그 기본적인 게 우리 상황에서 로그인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컨트롤러 안에 메서드까지 들어와 봐야 거기서 검증하고 돌려보낸다의 개념이라면 이거를 얘가 하게끔 할 거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거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메서드까지 안 들어오고 앱까지 넘기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앱까지는 여기서 처리하게끔은 안 할 거예요. 일단 근데 컨트롤러 안에 이 메서드로 들어와서 검증하는 거는 이것보다 먼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앱에서 명령어 입력 받은 거 따져가지고 두 액션 실행되면 이런 걸 스위치문을 한번 거치고 뭘 실행해야 될지 정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자마자 이거 검증을 해요. 근데 이 검증을 이 메서드 바깥에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얘가 실행되기 전에. 이러면 이 라이트랑 메서드 네임이 일치해서 이 케이스를 실행할 거야 라고 들어왔을 때 이 조건문 봐야죠. 봤는데 is 로그인도 물어봤는데 false래요. 그럼 너 로그인 안 했네? 로그인부터 하고 와. 하고 리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상황에서 그 메서드가 실행되어 있는 두 라이트가 실행되기 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나요? 잘 되겠죠? 메서드가 실행하기 전에 일단 검증을 하는 단계였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리턴이면은 그냥 이 상황에서 이 리턴은 이 if문이 종료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스위치문을 빠져나가야 돼요. 이거 보여줬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밑에 있는 케이스를 볼 필요도 없고 이걸 밑으로 내려보내면 얘가 실행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럼 이거 보여줬지만 실행은 돼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넣어야 됩니다. 탈출해야 되니까 이 케이스를 이 스위치라는 친구를 아예 탈출을 해버려야 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디파이에도 얘를 넣어줄 수 있고요. 딜리트에도 얘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두 라이트가 실행되기 전에 로그인 검증을 한 게 돼요. 여기서 쫓겨나 버릴 거니까. 자, 근데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였죠? 지금 일단 이 상태로 다 만들어 드릴 텐데, 로그인 후, 로그 아웃 후, 여기도 브레이크. 얘를 로그인에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로그 아웃에. 자, 이러면은 로그인이 필요하고 로그아웃이 필요하고 라는 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컨트롤러 안에 실제로 기능을 담당하는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검증을 다 한 건데,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더 드릴 건데, 자, 얘가 할 거라고 했죠? 앱이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얘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멤버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의 두 액션이 하고 있는 로그인 검증을 앱 클래스가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하려면 앱단에서 어떤 컨트롤러라기보다는 현재 명령어가 넘어가면 어떤 메서드가 실행될지 알아야 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로그인을 했어 안 했어 체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그인 안 했으면 너 돌아가 할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나 아티클 라이트 하러 왔어요, 아티클 리스트 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명령어를 앱이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 만들러 왔어요 이 얘기는 해줘야 얘가 지금 뭘 안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인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서 만약에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하면 로그인 했어? 물어보면 되죠.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다 그러면 로그인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로그 아웃이 필요한 기능이다 로그아웃 했어? 물어보고. 자,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이 내용이 이미 앱에는 필요한 조건이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추가해야 될 게 딱히 별로 없어요. 우리는 조건만 추가하면 돼요. 조건을 추가해서 명령어 상황에 따른 대처,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요거를 해볼 거예요. 생각이 좀 필요해요. 사실상 로직은 너무 간단한데 이 로직을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해서 써내려가려면 생각은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따가 직접 해드리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너무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해봤던 방식에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힌트들을 참고하시면서 얘를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하는 거를 일단 좀 잘 보시면서 제가 분명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우리가 이 기능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은 컨트롤러까지 넘어올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검증에 대한 걸 앱이 먼저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 애초에 명령어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건 이 앱이라는 클래스잖아요. 명령어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 기본적인 검증은 여기서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오히려 효율이 좋은 상황. 왜냐면 한 다리를 건너는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보내는 그 행위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 지금 이러한 기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두 액션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기 전에 로그인 검증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검증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이거 먼저 제거를 좀 하고 할게요. 아예 빼버리고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로그인에 대한 검증은 그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앱 쪽에서 제대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로그인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로 기능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두 액션이 실행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얘네보다는 위에 있을 수 있나요? 네? 왜요? 어떤 것 때문에? 음흠. 얘를 가지고 이걸로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얘를 가지고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그인 검증이라는 건 현재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멤버로 시작했냐 아티클로 시작했냐 이건 중요해요.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때 조건을 추가해서 명령어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명령어인지 판단을 해야 지금 얘가 로그인이 필요한지 로그아웃이 필요한지 아니면 둘 다 검증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걸 나눌 수 있잖아요. 자, 이걸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한테 지금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 뭐예요?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거. 일단 뭐 순서대로 써보자면 라이트 기능 하나 있을 거고요. 모디파이도 마찬가지, 딜리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 로그아웃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은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거. 그럼 반대로 로그아웃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거. 네, 조인과 로그인이죠? 그럼 이렇게 6개 말고 나머지 리스트 디테일은 필요가 없죠? 둘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 로그인 했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 될 거고, 너 로그아웃 했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 될 거고,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되는 애가 얘네가 되겠죠? 이런 걸 따져볼 상황에 지금 멤버 컨트롤러가 일을 할 차례인지 아티클 컨트롤러가 일을 할 차례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도 돼요. 애초에 요 정도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컨트롤러 변수 만들어내기 전에 해도 돼요. 근데 딱히 진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런 애를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아니다, 이것도 만들지 말고 하죠.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지금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한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 내용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가 조건을 추가해서 명령어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저는 스위치 조건을 하나 열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메서드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조건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방식은 이미 써봤죠. 이 메서드 네임이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값과 우리가 이 밑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부분에 오는 문자열이 일치하면 그때 그 케이스 문 안쪽에 있는 기능을 실행해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에서 이런 게 가능한데, 저는 일단 이 메서드 네임을 받았을 때 얘가 right랑 같아? 일단 물어볼 거예요. 이게 여기가 아니죠? right랑 같으면 로그인 검증해야 되죠. 로그인 검증 누구 가지고 해요? 로그인 했나 안 했나 누가 알아요? 우리 로그인드 멤버, 그 멤버가 값이 있냐 없냐로 아는 거고, 그걸 우리가 메서드로 편하게 is logined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 상황에서 is logined를 갖다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right랑 같아? 라고 물어본 다음에 같으면 로그인 했어? 물어봐야 되니까, 그쵸? is logined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아마 이것 때문에 얘네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얘네가 갖고 있는 is 로그인들을 불러와서 쓰지 않고요. 얘를 바꿔버릴 거예요. 스태틱으로. 이 is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를 스태틱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컨트롤러 클래스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죠. 직접 실행이 가능하니까. 그죠? 이 is 로그인이라는 메소드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그냥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미 할당 받아서 자리를 잡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 if를 하나 쓰는데 이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다가 컨트롤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s logined라고 하는 메서드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얘가 로그인 했어? 라고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로그인을 안 한 상태 로그인을 안 한 상태를 걸러서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렇게 줄 겁니다. 우리가 라이트에 썼던 그 기능이에요. 지금은 다 지워서 없겠지만 라이트에다가 썼던 이거 살려지죠? 지금 요거를 저기 가서 한 거잖아요. 앱에서. 이걸 했는데 이제 앱에서는 직접적으로 is 로그인들을 바로 호출할 수 없으니까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부탁해서 가져온 형태. 왜? 얘를 스태틱으로 바꿨으니까. 좀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얘가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거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요. 검증이 잘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로그인 안 했죠? 프로그램 방금 켰어요. 했긴 했어요. 했긴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거 말 뱉어주고 나서 제목 입력 받으러 갔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브레이크 때문에 이 스위치를 빠져나가면 이 밑에 있는 로직 해야죠. 그래서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위치는 스위치대로 빠져나가지만 여기로 넘어갈 게 아니라 명령어 입력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컨티뉴를 써줘야 돼요. 컨티뉴는 얘를 쓰게 되면 얘는 커서를 올렸을 때 이게 실행되는 그 해당하는 함수 쪽으로 커서가 그 하이라이팅이 되잖아요.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얘한테 가요. 우리가 이거 컨티뉴로 바꾸기 전에 브레이크인 상황에서 얘한테 올리면 스위치로 가요. 이거 나갈 거니까. 알려주죠? 그럼 여기가 컨티뉴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이거 뱉었다. 컨티뉴 만나서 반복문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쵸? 근데 탈출구도 그러니까 스위치를 탈출하는 것도 넣어주면 좋아요. 이 브레이크가 사실은 이 안에 있어야만 됐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썼을 때에는 if문 안에 들어가는 게 좀 더 깔끔한 표현이었어요. 왜냐면 밖으로 나와버리면 얘랑 같은 이상의 또 브레이크가 하나 더 존재하는 거니까. if 조건이 참일 때 얘만 나가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저런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기능을 수행해라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이 여긴 저 앱에서는 없으니까. 지금 하는 역할은 진짜 로그인 검증만 딱 하고 있으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케이스를 똑같이 반복해서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modify 아이고, 이렇게 넣으면 이것도 된 거 아닌가요? 되겠죠? 잘 돼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article modify 로그인하고 와라. 문제 없죠? article write 로그인하고 와라. 이제 컨티뉴 만나서 올라가는 것도 완벽하게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식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다 만들면 되겠네요. 얘가 왜 일로 가니? 아, 제가 닫는 것까지 같이 해버렸군요. 여기 delete 그리고 하나가 더 로그아웃. 이러면 됐겠죠? 로그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거는 케이스도 늘려가지고 여기가 조인이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이 메서드 네임 가지고서 순차적으로 케이스문을 따져 볼 거니까 안 걸리고 내려오면 얘가 걸릴 거잖아요. 문제가 있을까요? 자, 저거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먼저 해주고 문제 없죠? 되게 잘하고 있어요. 검증을.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로그인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랑 디테일은 아예 이런 거 검증할 필요가 없죠? 그럼 케이스에 굳이 끼워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원하는 로그인 검증을 얘가 다 하는 것까지는 성공이에요. 근데 어때요? 너무 중복이 많죠? 쓸데없는 중복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스위치문은요, 이런 문법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 스위치문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 자, 일단 메서드 네임 받아온 거, 우리가 잘라낸 거 가지고서 넣어요. 값이 있어요. 얘랑 같아? 봐요. 만약에 얘가 같으면요. 이 케이스 안쪽을 실행한다고 했었죠. 실행할 게 없죠. 그러면 실행할 게 있는 쪽까지 가요.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를 만났는데 얘도 아니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코드가 들어 있어 버리죠. 얘를 실행해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스위치문을 쓸 때 5어 연산자로 엮어놓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쓴다면 하나만 만족을 해도 이 결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로직을 수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브레이크를 다 넣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또 코드가 있어 버리니까 계속 실행을 하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스위치는 항상 브레이크랑 같이 쓰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라이트거나 모디파이거나 딜리트거나 로그아웃일 때 이거 합니다. 그리고 여긴 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다 아니었대요. 그럼 밑으로 또 내려와야죠. 조인을 봐요. 얘가 맞아요. 그럼 브레이크 없으니까 내려와서 얘를 해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봤던 스위치문을 활용, 그리고 만들어놓은 메서드를 활용, 그냥 활용만 했죠. 한 가지 추가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컨트롤러 안에 이 리스 로그인드라고 하는 메서드 자체를 스태틱으로 변경했고, 이걸 변경해서 앱단에서 그냥 불러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제가 추가한 유일한 로직이에요. 나머진 다 이미 해왔던 거 그대로 갖다 쓴 것 뿐이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방식으로 저는 지금 개발을 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뭐 하지 못하고 개발을 한 걸까요, 제가? 음, 맞아요. 그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괜찮았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 멤버냐 아티클이냐를 떠나서 메서드 네임 가지고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에서 걸러야 될 게 메서드 네임이 단 하나도 안 겹쳐요. 메서드 네임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멤버 건지 아티클 건지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원 정보 수정 같은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 멤버 모디파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모디파이가 겹치겠네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회원 정보 수정도 얘가 필요한 기능이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만 써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단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가 나왔는데 메서드 네임이 동일한 애가 나왔는데 누구는 로그인이 필요하고 누구는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걸로는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겠죠. 우리는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진짜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아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한번 가보죠 라고 했죠. 이게 제일 심플하게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근데 사실상 앞에 컨트롤러 네임이 붙었을 때가 좀 더 확실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붙일 거냐? 스위치 안에 조건을 여러 개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컨트롤러 네임이 가지고 있는 값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합쳐서 넣어버릴 거예요. 자, 컨트롤러 네임 문자열 가지고 있고요. 메서드 네임 문자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에요. 이어 붙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액션 네임을 썼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검증하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제 명확하게 어떤 아티클인지 멤버인지 기능이 누구 건지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 우리가 이미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따로 뭐 잘라내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이 방식을 사용한다면 아티클 관련된 건 아티클을 다 붙여주고 멤버 관련된 건 멤버를 다 붙여준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혹여라도 메서드 네임이 중복되는 애가 생겼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동일한 메서드 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컨트롤러 네임은 달라질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테스트 한 번 더. 잘 되고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걸 만드는 위치를 진짜 상관없다라고 해서 여기다 했어요. 여기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걸 먼저 하냐 이걸 먼저 하냐 싸움인데 상관없죠. 아주 잘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잘 될 수밖에 없고 상관이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하나가 딱 있어요. 뭘까요? 이게 상관이 진짜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을 활용하지 않잖아요. 컨트롤러라는 변수 이런 거 활용한 적이 없죠. 만약에 이런 애들을 썼어야 된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활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좀 줄여놓고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검증하고 있는 로그인 검증의 과정과 여기서 따지고 있는 어떤 컨트롤러를 연결할 것인가의 이 과정은 아예 별개예요. 존재하는 목적이나 하는 기능 이런 거 아예 별개입니다. 아예 별개면 상관없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얘가 여기로 올라가는 게 좀 더 맞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네? 순서? 그러니까 왜 이 순서가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왜 더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로그인을 안 했는데 컨트롤러를 연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변수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죠. 왜? 로그인을 안 했으면 못 쓰게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여기 문 열고 강의장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서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판단하고 따져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짜장면 주세요 하면 뭔 소리지? 하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연산을 줄일 수 있다. 기본적인 검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하나를 던져 드릴 건데 이 키워드는 지금 당장 구글링을 해도 여러분들 이해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스프링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일단 키워드만 하나 던져드리면 이런 역할 있죠. 실제로 어떤 기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그 앞쪽에서 먼저 이런 기본적인 검증을 하는 이런 녀석.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들어가게 되면 인터셉터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인터셉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스프링에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에서 둘 다 쓸 수 있는 건데 인터셉터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중간에 뺏는 거죠. 가로채는 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걸 부탁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가로채서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가 먼저 어떠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 뒤에 원래 하려던 일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뒤로 안 넘기고 끝내버릴 겁니다. 지금 이 앱에서 얘가 하는 일과 동일하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보는 이유가 결국 나중에 스프링 부트로 넘어갔을 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로직은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이런 로직을 우리 이런 흐름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웹 환경을 만들려면 필요한 거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자바를 사용해서 맛을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나 넘겨드릴 거고요. 자, 막상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사실 별거 없죠? 진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문법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활용만 한 상태. 근데 잠시만요. 이거 커밋을 미리 해버렸네.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복사해서 쓰느라고 이걸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다음번에 커밋 될 때 변경된 걸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새로운 거. 제가 아까도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리스트와 디테일에서 작성자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회원 번호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번호로 보여주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번호로 보여줄 게 아니라 작성자의 이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인데, 자, 지금 리스트와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 안에서 작성자의 정보를 그냥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그냥 아티클이 들고 있는 멤버 아이디를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 저 멤버 아이디를 활용해서 진짜 그 회원을 찾아서 그 회원이 가진 이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 걸 해볼 거예요.
자,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써있는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 현재 게시물은 회원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회원 번호로 가지고 있어요. 이 회원 번호를 사용해서 얘랑 일치하는 회원을 일단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멤버스를 순회해서 조건을 줘서 게시물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의 값과 멤버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멤버들이 가진 아이디와 비교해서 일치하면 찾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해야겠죠? 아, 멤버스 어디에 있어요? 멤버 컨트롤러에 있어요. 근데 그 멤버스를 순회하는 이 과정은, 이 로직은 누가 해야 돼요? 아티클 컨트롤러가 해야 돼요. 왜냐? 리스트랑 디테일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기능이니까. 그럼 멤버스에 접근을 못하겠네요. 일단 지금 상태로는. 그렇죠? 그럼 멤버스를 접근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열어주면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프라이빗으로 걸려 있는데 요 안에서밖에 안 쓰니까 프라이빗 걸어놨는데 이거 퍼블릭으로 열고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얘 접근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멤버 컨트롤러 이거 접근하려면 객체화 해야 되는데 객체화 한 순간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없는 상태로 또 다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만드는 건 아니네. 우리가 해왔던 방식 컨트롤러에다가 옮겨놓고 뭐 스태틱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 상황이 현재 앱이 있고 컨트롤러가 2개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 뒤에가 생겨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 기능을 하기 전에 서비스는 일단 없는 셈 치고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DAO라고 하는 친구 얘를 구성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얘네가 구성이 되면 결국 지금 멤버스나 아티클스라는 친구들은 데이터베이스 대용이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원통형으로 그립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대용으로 지금 우리가 아티클스와 멤버스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 두 친구를 얘가 만약에 아티클 DAO예요. 그리고 얘가 멤버 DAO예요. 밑에 게. 그럼 아티클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쵸, 여기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DB 대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DB 대용처럼 얘를 어떤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질 않았으니까 일단 DAO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아티클 DAO한테는 아티클스가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 멤버 DAO한테는 멤버스가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각각 이렇게. 그러면 다시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서 여기가 아티클 컨트롤러일 거고 얘가 멤버 컨트롤러겠죠? 자, 아티클 컨트롤러가 누구한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멤버스죠. 그러면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가 멤버 DAO한테 말을 걸겠네요. 여기 안에 옮겨놓고 나면 각자의 위치로 옮기고 나면 얘가 이쪽으로 말을 걸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서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죠. 파이썬과 같이. 자, 이 친구는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아야 하고
모듈 간의 응집도는 높아야 한다라는 좋은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더라? 좋은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된다까진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웬만하면 우리가 이걸 최대한 맞춰보자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체지향 언어라면. 자, 근데 결합도가 뭐고 응집도가 뭐고 이런 거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으면 지금 서비스는 생략했으니까 빼고 아티클 DAO가 쭉 있죠? 그럼 얘가 얘한테 말을 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가 얘한테 말을 거는 건 문제가 된다. 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결합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듈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 한 덩어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티클 관련된 기능을 모아놓기 위해서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DAO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모듈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멤버 관련된 애들은 멤버 관련된 애들끼리 또 하나의 모듈이겠죠. 근데 지금 아티클 관련된 애가 멤버 관련된 애한테 말을 걸려고 한다? 이 행위가 결합도가 높아지는 행위다. 근데 우리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합도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면 응집도는 뭐냐? 이게 하나가 모듈이라 그랬죠. 얘네들끼리 얼마나 데이터를 잘 끈끈하게 붙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워딩에 이제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이 결합도랑 응집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 이걸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지키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걸 어기지 않고 이 낮아야 하고 높아야 하는 이 상황을 어기지 않고도 가능한데 이걸 어겼다? 그럼 좀 좋지 못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좋은 프로그래밍, 좋은 설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려는 거 안 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멤버스 순회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통해서 지금 그러면은 얘가 로그인 됐다 판단하고 멤버 컨트롤러나 아티클 컨트롤러 연결해서 넘겼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간다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자 진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으면 얘가 얘한테 말 걸고요. 얘가 얘한테 말 걸어서 멤버스 순회에서 데이터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얘든 공유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일 수업에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성자 이름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까지 진행을 좀 할 건데 어, 어, 일단 오케이.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그림처럼 웬만하면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더 얘를 좀 옮겨놓고 여기다가 좀 작겠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 구조가 완성이 된 건데 얘네들은요
한 번에 한 다리밖에 못 건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듈 안에서도 컨트롤러가 여기까지 한 번에 말 못 걸어요. 제가 은행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창구 직원이 실제 금고에 갔다가 돈을 넣는 사람한테 직접 부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서비스라는 애가 한 번 검사를 해야 돼요. 항상. MVC 구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이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구조를 나누는 이유 자체가 역할을 나눠놓기 위함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얘가 여기다 바로 말 건다? 이거는 역할에 위배되는 거예요. 본인 역할이 아니라 본인 권리가 아닌데 하겠다라고 뭘 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못하게 최대한 우리가 한 다리, 한 다리. 얘도 여기 갔다 와서 데이터 가져왔으면 한 다리, 한 다리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건 MVC에서 거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여기도 마찬가지. 멤버 컨트롤러가 DAO한테 안 간다. 이렇게 안 할 거다. 무조건 여기로 가서 서비스한테 말을 걸 거고, 서비스가 DAO한테 말을 걸 거고, DAO는 얘한테 말을 걸어서 데이터 가져올 거고, 돌려줄 때도 한 다리씩. 양방향으로,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지만 한 단계씩밖에 못해요. 그렇다라는 건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가 만약에 응집 결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 결합도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얘가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되고요. 얘가 얘한테 말을 걸어야 돼요. 여기로 바로 오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비스랑 DAO가 없으니까. 컨트롤러들이 직접 멤버스랑 아티클스를 들고 있으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이런 걸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감안하면서 내일 수업에서 이제 DAO라고 하는 영역도 좀 나눠서 만들고 분리를 좀 할 거고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메서드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대용을 하는 멤버스 얘를 건드린다? 그럼 무조건 다 DAO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러는 하는 일이 좀 더 확 줄어들겠죠? 역할이 나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처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름 보이게 하는 거 그것도 진행을 좀 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서비스까지도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서비스를 적용시키는 걸 우리가 끝내면 그 다음에 바로 DB로 넘어갈 겁니다. MVC 구조 완성시키고 나서 기능은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새로운 기능을 만들진 않을 거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구조 뜯어 고치면서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 새로 만들 기능이라는 건 이름 보여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이거 말고는 따로 별도의 기능을 만들진 않을 거고 그래서 내일 잘하면은 끝날 수도 있고 근데 내일 이거를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드려요. 왜냐면 설명드릴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급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릴 거고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내고 화요일 날 또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월요일 날 중간부터 DB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일단 진도는 이렇게 하고요.